자, 도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대표값. 우리가 대표값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할 수 있는 값, 뭐를 대표하냐? 우리가 자료를 구해요. 자료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거 없이 여러분들 반 학생들의 키를 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신발 사이즈를 구한다던가 다양한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수치가 나올 거예요. 이 수치들을 모아놨어요. 이게 자료예요. 이 수치들을 딱 하나의 값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을 하나 딱 정하고 싶다 이거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대표 값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이 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은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이 있어요. 평균. 여러분들 시험 보면 그 점수들을 다 더해서 과목의 수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 구하죠. 그렇게 평균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 처음 보는 중앙값이 대표값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최빈값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평균은 잘 알죠.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죠? 평균은 맞아요. 점수 시험 성적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점수들의 합을 다 구하죠. 점수의 합을 구하고 이걸 뭘로 나누죠? 맞아요. 과목의 수로 나누어 주죠.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평균이죠. 근데 우리가 수학적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 점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별량이라고 부를 거고, 이 과목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도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써보면 도수의 합분의 뭐의 합? 별량의 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평균이. 그러면 중앙값은 뭘까요? 중앙값. 용어를 통해 살펴볼까요? 중앙에 있는 값. 중앙이 뭐예요? 그쵸?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 가운데에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예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 이것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 2, 3, 5, 9라는 자료가 있다고 해요. 이 자료에서 중앙값은 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크기 순으로 잘 나열되어 있죠. 여기서 가운데 있는 값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은 중앙값에 해당한다. 값이 3이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1, 2, 3, 5, 9라는 숫자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최빈값이에요. 얘도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빈값. 최는 뭐냐면 최고. 빈은 뭐냐면 빈도. 최고의 빈도를 갖는 값이다. 빈도수가 뭐죠? 맞아요.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써보면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을 찾아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1, 1, 2, 2, 2, 3,
5, 4, 2, 3 요런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값은 뭐예요? 찾아볼까요? 1은 몇 번 나왔어요? 1은 하나, 둘. 2는 하나, 둘, 셋, 네 번. 3은 하나, 둘. 4는 한 번. 5는 한 번.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2가 4번으로 가장 많아요. 가장 빈도가 많다. 그래서 최빈값은 뭐가 된다? 최빈값은 2가 된다. 그러니까 이 2라는 것이 1, 1, 2, 2, 2, 3, 5, 4, 2, 3이라는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표값. 자,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대표값은 자료들을 구하고 이 자료를 한 번에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중앙값, 세 번째 최빈값이 있었어요. 평균은 그쵸, 도수의 합분의 별량의 합으로 구하고, 즉 과목의 수분의 점수의 합으로 구하고,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인데 중요한 거 뭐였어요? 가운데 있는 값인데 그렇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요해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중앙값이고, 최빈값은 뭐예요? 최빈값 가장 빈도가 많은 값.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최빈값으로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과 같이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 몇 개의 수?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것을 대표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값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이 주로 사용된다. 평균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앙값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앙값은 지금 보면 미영리의 점수를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1, 2, 2, 6, 8, 8, 8, 9, 10이다. 이런 게 뭐라고 했죠? 자료라고 했죠. 자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 9개니까 자료가 9개예요. 별량의 수가 9개예요. 9개. 9개니까 가운데 있는 값은 5번째가 되겠죠. 어떻게 빨리 구할까요? 팁을 주자면, 팁은 별량의 개수가 9개일 때는 얘를 반으로 나눠요. 그럼 뭐예요? 4.5가 나오죠? 이 4.5를 반올림한다. 반올림하면 몇 번째? 5번째. 얘가 중앙값이다. 5번째가 중앙값이다. 그래서 9개 있을 때는 5번째인 8이라는 값이 우리의 자료의 중앙값이 될 수 있다. 이 중앙값은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이다. 배웠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홀수개일 때 9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값이 5번째가 나오는데 짝수개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짝수개 3, 8, 4, 22, 6, 5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앙값은 뭐일까요? 제일 먼저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줘야 된다? 맞아요.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줘야 된다. 중요하다 했죠.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줘야 된다. 그럼 나열하면 몇이에요? 어떻게 돼요? 3, 4, 5, 6, 8, 22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값은 뭐가 될까요? 5요? 6이요? 5랑 6이요? 그럼 중앙값을 5랑 6이랑 둘 다 5랑 6이다. 5, 6이다. 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아니죠? 위에서 우리가 대표값 뭐라고 했어요? 그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표현한 것을 대표값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5와 6을 같이 써버리면 몇 개의 수예요? 2개의 수니까 5랑 6은 같이 쓸 수 없다. 중간값은 2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로 써줘야 되는데 5와 6 2개의 사이에 있는 값을 표현을 해주려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평균 구해주면 5와 6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뭐예요? 2분의 11이니까 5.5가 되겠죠.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값은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와요. 별량의 개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가운데가 있던 거였죠. 위에 보시면 가운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짝수일 때는 가운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개의 수의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 2개의 수를 같이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 두 수를 평균을 내서 그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하기로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최빈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최빈값은 뭐라고 배웠어요? 최빈값, 그쵸?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신발 크기를 조사를 했대요. 225, 230, 230, 235, 235, 240, 240, 240, 245, 25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최빈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최빈값 어떻게 구하죠? 가장 많이 나온 값이 무엇인가? 225는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네요. 그 다음 230은 몇 번 나왔어요? 쭉 세보니까 한 번, 두 번 나왔죠. 두 번. 235는 하나, 둘, 두 번. 240은 세 번. 245는 한 번. 250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최빈값은 뭐가 된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은 242. 242 최빈값이 되겠구나. 최빈값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고요.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평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중앙값.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다? 최빈값이 있다라는 거 배웠죠. 자, 오늘의 도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포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산포도는 산포도로 보면 산은 흩어지다. 포는 분포하다. 도는 정도를 의미해요. 정도. 그러면 한번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돼요? 흩어지고 분포한 정도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밑에 있는 탐구활동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승준이와 지민이가 투호를 했어요. 투호 했을 때 1회, 2회, 3회 해가지고 10회까지 했죠. 그때 이 점수를 나타내는데 승준이는 이런 식으로, 지민이는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대요. 그러면 승준이와 지민이가 얻은 점수의 평균을 한번 각각 구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계산기로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시작. 자, 다 구했나요? 평균을 구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평균을 구했더니 승준이는 8 더하기 7 더하기 쭉 해서 10으로 나눴더니 7점 나왔나요? 지민이도 똑같이 해보니까 몇 점? 7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수직선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승준이는 제일 처음에 1회 때 승준이 걸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1회 때 8점, 8점이었죠. 그 다음 2회 때 7점, 3회 때 6점, 4회 때 6점, 5회 때 7점, 6회 때 7점, 7회 때 7점, 8회 때 8점, 9회 때 6점, 그 다음 10회 때 8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평균이 몇 점이 나왔죠? 평균이 7점이 나왔죠. 평균. 그 다음 지민이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지민이는 보니까 1회 때 3점이에요. 3점. 2회 때 6점, 3회 때 4점, 4회 때 9점, 5회 때 10점, 6회 때 9점, 7회 때 10점, 8회 때 10점, 9회 때 4점, 10회 때 5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평균이 뭐가 나왔어요? 똑같이 7점이 나왔죠, 평균.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니까 승준이와 지민이가 점수는 평균적으로 7점 똑같이 쏘았지만 승준이와 지민이 중에 누가 더 점수가 안정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수 있죠. 승준이가 지금 승준이가 이렇게 7점에 가깝게 3개, 4개, 3개 이렇게 썼다는 거 알 수 있고, 지민이는 3점도 있고 4점도 있고 잘 쓸 때는 10점도 있죠. 이렇게 지민이보다 승준이가 평균에 더 가깝게 잘 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준이와 지민이 둘 중에 평균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7점이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으로 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정적으로 누가 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평균에 가깝게 평균에 근사하게 누가 안정적으로 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삼포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삼포도를 얘기를 해주면 승준이가 지민이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쐈구나 라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준이의 점수를 얘기할 때는 승준이는 승준이가 쏜 점수들은 평균에 가까워. 흩어진 정도가 어때요? 지금 흩어진 정도가 작죠? 흩어진 정도가 작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흩어진 정도? 우리가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한댔죠? 맞아요. 삼포도라고 한댔죠? 삼포도가 어떻다? 작다. 반대로 지민이는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많이 흩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삼포도가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삼포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승준이 점수들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6점이라는 것은 7점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쵸? 한 칸 떨어져 있는데 뒤로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한 칸 떨어져 있어요? 뒤로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 8점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평균과 한 칸 떨어져 있지만 6점과는 다르게 플러스 한 칸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1이라고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승준이는 평균 7점에서 1회 점수에서는 8점을 맞았으니까 평균 7에서 더하기 1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 다음 2회 점수는 더하기 0점 떨어져 있겠죠. 3회 점수는 6점이기 때문에 빼기 1점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시정지를 해놓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왔나요? 그러면 지금 지민이 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모두들 다 했나요? 지금 보면 승준이가 플러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고 지민이도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다 구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승준이와 지민이가 평균과 떨어져 있는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승준이는 1.0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지민이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져 있어 라고 하면 너무 귀찮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숫자 하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평균과 떨어진 거리잖아요. 거리.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했듯이 7점에서 6점까지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0, 0, 0, 0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거리를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서 보니까 얘네들에다 더해요. 우리가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을 다 더해봐요. 더하면 뭐 나와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0이 나와요. 파란 색깔도 한번 쭉 계산해보세요. 더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더하면 0이 나오니까 우리가 평균에서 점수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더하면 0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더해서 0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맞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으면 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 평균과 점수까지의 거리를 모두 다 더한 거는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어 하나 정리해보고 갈게요. 용어 하나 정리해보고 가면 우리가 평균에서 각각의 점수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별량을 뺀 값, 이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편차. 그렇지, 편차. 이 편차를 편차의 합을 구했을 때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주냐면 0이 나오지 않도록 얘네들을 제곱을 해줄 거예요.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해줘버리면 플러스 1 제곱하면 1 나오죠. 0 제곱하면 0,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 다음 0, 그 다음 0, 그 다음 0, 그 다음 1, 그 다음 1, 그 다음 1이 나오겠죠. 파란색도 해보면 제곱하면 16, 1, 9, 4, 9, 4, 9, 9, 9,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을 한번 평균을 내볼게요. 평균을 내주면 어떻게 되냐? 평균은 얘네들을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줘야 되죠? 다 더하고 10으로 나누면 10분의 6이 나와서 0.6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거리들을 제곱했을 때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죠. 거리 제곱의 평균. 그 다음 파란 색깔도 16, 1, 9, 4, 9, 4,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를 더해서 평균을 구해주면 뭐가 나와요? 평균을 구해주면 10분의 74 해서 7.4라는 값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거리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거, 또 거리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커요? 7.4가 더 크죠. 지민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평균 지민이가 이 7.4가 0.6보다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지민이가 쏜 점수들이 이 초록색의 점수들이 평균 7점에서 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다. 즉 뭐다? 산포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지민이에 비해 승준이는 0.6이라는 값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지민이는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가 작으니까 산포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가지고 편차를 가지고 삼포도를 구해주면 좋겠지만 편차를 가지고 삼포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합이 항상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구해주는데 제곱의 뭐를 구해준다? 평균을 구해준다.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면 이 값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산포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을 넘겨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면, 자, 지금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볼게요. 평균과 같은 대표값만으로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한다. 산포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 편차를 생각해 봤죠.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했고, 편차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합을 구했더니 0이 나와서 비교를 할 수 없더라. 비교를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다? 얘네들을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뭘 하겠다? 제곱을 하겠다. 제곱을 하면 1, 0, 1, 1, 0, 0, 0, 1, 1, 1 나오고 그 다음 것도 16, 1, 9, 4, 9, 4, 9, 9, 9, 4 이렇게 나오죠. 제곱을 하면 제곱들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0.6, 7.4가 나왔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겠다? 이 값을 산포도로 쓰면 되겠다. 산포도로 써서 값이 더 크면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 다음으로는 이런 산포도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 산포도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분산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분산은 값이 어때요? 값이 굉장히 커요. 값이 커서 이 값을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 값을 작게 만드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뭐를 쓰냐? 루트를 써요. 루트에다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 산포도가 뭔지 알았고, 산포도가 뭔지를 알았고, 뭐였어요, 산포도? 그쵸? 평균에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이게 산포도였고, 산포도를 구하는 방법은 분산을 구했었죠. 분산은 편차, 평균에서 별량을 뺀 값이 편차인데 이 편차들을 구한 다음에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뭐를 한다? 제곱을 한다. 제곱을 해서 이거의 평균을 구해준다. 평균을 구해준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의 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서 그 값을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